네, 안녕하세요. 아티모입니다. 저는 주로 그 창업 얘기, 그리고 사업 얘기, 제가 이제 제조업 기반의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에 있어서 그 제조업에 대한, 제조에 대한 노하우, 그리고 디자인 기획에 대한 그런 노하우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런 방송 컨셉이었는데, 오늘은 이제 방시혁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왜 뜬금없이 방시혁이냐라고 이제 하실 수 있겠는데요. 지난 2월, 그러니까 2주 전에 그 방시혁이 그 서울대 그 졸업식에서 이제 축사를 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거를 보고 그 너무도 이제 공감이 가는 거예요. 그 BTS라는 굉장히 큰 뮤지션을 이렇게 탄생을 시켰고 어마어마한 성공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자기는 그 성공의 주 원인, 요인이 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자기는 혁신가도 아니다, 야망가도 아니다, 큰 꿈을 이렇게 품고 있는 사람도 아니다라고 하니까 정말 듣는 사람들로서는 의아해 하면서도 저는 굉장히 그 공감이 갔습니다. 아, 저 사람도 그냥 일반 보통의 평범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그때 느꼈고, 같은 평범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공감이 갔고, 그리고 평범한 사람도 저렇게 큰 일을 할 수 있구나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방송을 보고 이거를 제 입장에서 내가 왜 이렇게 공감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빨리 찍고 싶었는데, 제가 이 일 저 일 하면서 이제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2주가 흘러버렸네요. 먼저 BTS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BTS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주목을 받고 있죠. 빌보드 탑 소셜 아티스트상을 2년 연속 수상을 했고, 그 다음에 그 5만석 규모의 뉴욕 시티 필드의 공연을 순식간에 매진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래미 어워드의 그 시상자로 최초로 그 초빙을 받았었고,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주요 그 지역 그 스타디움에 그 공연을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아티스트의 반열에 올랐죠. 그리고 외신들은 유튜브 시대에 그 비틀즈다라는 그런 평을 하고 있습니다. 소속사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역시 엔터테인먼트계의 그 혁신의 아이콘이자 유니콘 기업으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고, 이를 토대로 해서 방시혁 역시 빌보드에서 뽑은 25인가의 혁신가의 리스트에 이제 오르게 됐고, 정말 그 BTS나 방시혁이나 빅히트라는 그 회사의 행보를 보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업적이죠. 이러한 어마어마한 업적 뒤에 분명히 뭔가 방시혁만의 어떤 노하우, 비밀이 숨겨 있을 거다라고 이제 다들 아마 그 서울대 그 졸업식 축사를 이렇게 지켜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그랬고요. 근데 웬걸 완전히 반전이었죠. 그때 졸업식 단상에 올라서 이제 방시혁이가 이런 얘기를 하죠. 그 총장의 그 축사 연락을 받고 자기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자기도 뭐 부정할 수 없는 그런 기성세대라, 혹시 기성세대로서 너무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너무 꼰대 같은 얘기를 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 고민을 많이 하다가 축사는 그 연사가 졸업생에게 그 인생에 있어서 어떤 그런 조언, 내지는 선배가 후배한테 인생에 대한 어떤 그런 조언을 해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꼰대 같아라는 그런 걱정을 내려놓고 이제 연설을 시작하게 되죠. 당시형 1990년대 그 학력고사 세대고요. 저도 그 90년대 후반에 저도 고3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저하고 거의 비슷한 세대예요. 얘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공감이 많이, 그런 부분에서 나하고 거의 동갑내이구나라는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이 동감이 가고, 여러 언론에서 보면은 방시혁이가 이제 공부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잘했고, 그때 당시도 학력고사 점수로 이제 서울대 갈 수 있는 실력이 됐었고, 점수에 맞춰서 미학과를 갔는데, 그 미학과가 뭐 하는 과인지도 몰랐는데 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미학과가 너무 자기하고 이제 잘 맞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미학과에서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해서 음악을 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서울대생이 음악을 하게 된 계기가 아마 큰 어떤 계기가 있거나 아니면 의미심장한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방시혁은 이제 흘러가다 보니까 그냥 음악을 하고 있었고 1997년에 그 박진영하고 이제 JYP를 이제 설립을 이제 합니다. 그렇게 설립을 해서 음악 활동을 하다가 이후에 이제 그 독립을 하죠. 빅히트 엔터테이너먼트라는 그런 회사를 설립을 해서 독립을 했는데, 그때 당시 많은 선택 기회가 있었는데 왜 이 회사를 설립하게 됐는지라는 그런 뭐 특별한 기억도 뭐 없었다라는 거죠. 이런 그 방시혁의 인생의 그 중요한 순간들, 그러니까 훗날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런 날들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그러니까 지금 뒤돌아보면 그 의미심장한 날에 그 의미심장함이 별로 없었고 선택의 이유조차 생각이 나지가 않고 자기가 뭐 큰 그림을 그리는 야망가도 아니고 그 원대한 꿈꾸는 그런 사람도 아니다. 그리고 매번 그때그때의 선택은 그때의 상황에 따라 하고 싶은 것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대부분 BTS가 크게 성공을 하고 빅히트 엔터테이너먼트가 이제 주목을 받고 이제 그런 뉴스를 접하고 대부분 그 사람들은 그 성공 뒤에는 방시혁의 어떤 원대한 꿈이 있거나 아니면 방시혁이 엄청난 그 야심가여서 큰 미래를 그려놓고 이를 이제 차곡차곡 이제 실현해 나간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대부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방시혁은 야심은 둘째치고 꿈도 없었다고 하니 다들 뭐 이렇게 무슨 얘긴가 무슨 말인가 다들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뒤를 돌아보면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 자기는 항상 이제 불만이 되게 많았다라고 합니다. 어떤 불만이냐? 요즘 세상이 굉장히 그 타협이 많은 그런 세상이다. 일 만들기 껄끄러워서 원래 그랬으니까, 아니면 남들한테 이렇게 패기치니까, 그리고 튀기 싫어서 이런 것들을 하기 싫어서 이제 현실에 너무 안주한다라는 거죠. 근데 방시혁 자체는 태생적으로 이제 그걸 자기는 못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자기 회사나 자기가 몸담고 있는 어떤 그런 단체 그렇게 이제 대충 하는 걸 이제 못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리한 탄생이라는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방시혁이 이제 그 심사위원으로 이제 나왔었죠. 그때 그 참가자가 열심히 안 하고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인재인데 그런 퍼포먼스를 내려고 노력을 안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방시혁이 이제 화를 많이 내고 그 화가 이제 결국은 폭발해서 이제 분노까지 이제 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있었고, 근데 이제 그때 저도 이제 봤는데 대부분 아마 그때 상황이 왜 그래? 아마 대부분 이제 그랬을 거라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음악 산업이 처한 어떤 상황, 그러니까 불공정, 전혀 상식적이지 않고, 그 다음에 불합리가 팽배하게 작용을 하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음악 산업이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분노가 이제 점점 더 커지고, 그런 상황에 맞서 싸웠고, 지금도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상황,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혁명가는 아니지만 그 음악 산업의 어떤 그 불합리, 그 부조리,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간과할 수가 없고 외면할 수가 없고 안주할 수가 없고 이제 타협할 수가 없는 그런 자기 삶의 방식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원대한 꿈이 있거나 미래에 대한 큰 그림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것이 내 눈앞에 있고 그것이 부당하게 느끼기 때문에 아마 그 부당함, 그런 분노, 그런 것들이, 그 분노가 아마 소명이 되는 것 같다. 개인을 위해서 어떤 그 화를 내거나 분노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음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어떤 부당한 대우, 처우, 뭐 저평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분노하고 화를 내고 하니까 아마 그 마음 자체가 소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개인을 위해서 이렇게 분노하고 화를 냈으면 소명이라는 단어를 붙이기가 좀 어렵겠죠. 지금까지 구체적이고 커다란 꿈 없이 미래에 BTS가 빅히트 엔터테이너먼트가 어떠한 회사가 될지 어떠한 사람이 될지 그런 그림이 없이 그냥 대신 분노, 납득할 수 없는 현실과 싸워왔다. 아마도 그 분노가 지금 BTS를 만들고 빅히트 엔터테이너먼트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다. 구체적인 꿈이 없고 커다란 꿈 없이 그냥 현실에 처한 어떤 불합리, 부조리에 대해서 자꾸 해결하려고 하고 그거에 대해서 노력하고 이제 그랬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공감이 갔어요. 그런 그 대부분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뭐 이렇게 정말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말 꿈 없이 그냥 현실에 대해서 그냥 개선하고 노력하고 안주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그렇게 노력하겠다라는 결국은 이제 그런 얘기인데 참 너무도 이렇게 제 마음속에 와 닿았고 너무도 이제 공감이 갔습니다. 더 공감 가고 감동받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앞으로도 그렇게 꿈 없이 살겠다라는 거죠. 괜히 그 알지도 못하는 미래에 대해서 뭐 구체화하는데 시간을 쓸 바에는 지금 그냥 현재 주어진 어떤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부당함 그런 것들을 개선하고 해결해 나가는데 힘쓰겠다라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더 감동을 받았습니다.